전국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2월 23일에 있었던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동의어 문제죠. Play havoc with가 뜻이 같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문맥 필요 없고요. 이 표현만 알면 바로 답을 찾습니다. 큰 피해 혹은 혼란을 야기하다 가 되겠습니다. Play havoc with. 그런데요, 원래는 이 표현으로 유명하죠. wreak havoc on. 네, 이게 더 유명한 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play havoc with이 나왔군요. 2번 생활영어입니다. 밑줄 바로 앞에서부터 볼게요. I don't see why you always have to fight with me. 넌 항상 왜 나와 함께 싸우려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은 It takes two to tango 하고요. We wouldn't fight if you didn't initiate it. 네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싸우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너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고 It takes two to tango. 한국말로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말이 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쌍방 책임입니다. 3번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은 네, 1번은 어떻게 보아도 말이 안 되죠. Had never flown in an airplane before. 네, 어떻게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뭐 대충 해석을 해보면 이전에 비행기를 결코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소녀는 When his ears popped. 그의 귀가 멍해졌을 때 깜짝 놀랐고 A little frightened. 살짝 무서워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분사 구문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건 능동적 행위고 깜짝 놀랐던 시점보다 이전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시제 앞서고 능동이네. 그러면 having pp를 써주고 그 앞에 분사 구문을 부정하니까 not이나 nev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영어는 없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문법이 자꾸 출제되고 있네요. 이제 3년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hardly, scarcely, had, 주어, pp. 그 다음에 before나 when 쓰고 주어, 과거 동사 쓰기. 네, 너무나도 많이 출제되어서 또다시 부연 설명하기는 좀 그러합니다. 해석은 주어가 had, pp 하자마자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자마자 as soon as 주어 동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3번 Despite his name. 그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Freddy Frankenstein. 네, Frankenstein 하면 다소 부정적인 이름이죠. 그 이유는 Frankenstein 절반은 사람, 절반은 괴물이었죠. 로버트 모습을 한 프랑켄슈타인 하면 이중적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프레디 프랑켄슈타인은 has a good chance. 여기서 chance는 기회가 아니라 확률, 가능성. 다음에 전치사 오가 나오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electing. elect는 선출시키다예요. 그런데 프레디 프랑켄슈타인은 네, 이 학교 이사회에 선출된 거죠. 선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이죠. 그러면 동명사를 써야 되겠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는 것이니까 동명사의 수동형 being elected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would rather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영어는 없죠.
네, to를 빼버리면 형태도 병치를 이루고 적절하군요. I would rather be lying on a beach in India than sitting in class right now. 나는 지금 이 순간 수업 시간에 앉아있기보다는 인도 해변가에서 차라리 누워있는 것이 더 낫겠다.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병치 그리고 would rather 동사원이요. 4번 가겠습니다. make a face 인상을 쓰다. 그러면 grimace. 네, 이 단어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죠. 인상을 쓰다. 네, 이렇게 특정 문장에 밑줄에 있고 같은 단어를 찾아라. 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풀어서 독해에서 더 시간을 확보하게 만드는 문제들이죠. 단어만 알면 1초 만에 답을 찾습니다. 5번 guffaw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어휘책에서도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belly laugh 크게 웃답니다. 괜찮습니다. 선택지도 제법 어렵게 나왔고 선택지도 웃다 계열의 동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틀려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6번 하지만 6번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겠죠. plummet 급락하다, plunge 급락하다 뭐 이런 문제는 바로 1초짜리 문제죠. 이런 문제를 잘 살려주셔야 된다. 7번 cousin 네, 어려운 단어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5번의 guffaw 크게 웃다와 거의 뭐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 난이도 상상급의 어휘라고 볼 수 있죠. 속이답니다. deceive. 8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절반은 어휘 문제고요. 절반은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건너뛰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 athletes indicated 어떤 운동선수들은 말을 했습니다. Negative weight related comments from family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인 체중과 관련된 언급은 밑줄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In the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 섭생장애 그러니까 밥 먹고 토하고 혹은 거식증 이런 것을 섭생장애라고 하죠. 섭생장애의 발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에게 밥 좀 그만 먹어. 너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잖아. 이런 말을 하면 이 아이는 섭생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중과 관련된 부정적인 언급은 이 아이의 섭생장애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pivotal event. 그리고요,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 pivotal event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많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사건. 네, 8번 문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십시오. 다음 글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글의 종류는 그러니까 이 글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글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내용이 사용될 수 있는 글의 종류입니다. 자, 이 글을 읽다 보면 단락 중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During her last brief hospital stay in late June 2008 2008년 늦은 6월에 그녀의 마지막이자 길지 않았던 병원에서의 머문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 케이스는 사망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녀의 마지막 짧은 병원에서의 머금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의미하죠. 돌아가셨으면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사용될 법합니까? 바로 정답 선택지 obituary, 부고, 사망.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해커스 독해 기본서 챕터 3 54쪽 하단에 보시면 외워야 할 어휘들이 있습니다. 글의 감상 독해 지문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obituary라고 언급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사망기사.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첫 번째 문장 건너뛰고요. 네, 두 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Our culture of looking down on failure make us even less likely to risk our necks. 자,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패를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금 5형식 동사로 사용되었죠. 우리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가 뭐하도록? even less. 자, 비교급이네요. 비교급 앞에 even이 있으니까 해석은 훨씬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여기 있군요. 우리가 훨씬 덜 to 동사 원형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뭘 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 문제의 특징이죠. 독해 지문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자, 그러면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실패를 무시하는 우리 사회 풍조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도록 훨씬 덜 하게 만든다. 더 위험을 무릅쓰게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도록 훨씬 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무시하니까 도전을 한다거나 위험을 무릅쓴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실패를 경시하는 우리 문화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거나 혹은 도전을 훨씬 덜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밑줄 그 다음을 보십시오. Progress and innovation are inextricably entwined with risk and failure. 네, 역시 서울시 문제의 특징. 독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단어 혹은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서울시 독해 문제의 특징이죠. 발전과 혁신은 위험과 실패와 inextricably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발전하려면 실패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1번. But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experimenting and taking risk.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사회는 실패를 경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experimenting, 실험을 하고 taking risk,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underestimate,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즉 실패하고 도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밑줄 다음 내용과 또 일치하고요.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especially in these turbulent economic times, 특히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제 시기에 이걸 어디에 경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선택지는 정답 선택지 1번 반의 반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 위기 이런 말이 나지만 이거는 무시하고라도 risk까지만 보고라도 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절반 풀었는데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 그 어디에서도 난이도 학급의 문제는 없었어요. 심지어 생활 영어 문제 있죠? It takes two to tango.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쌍방책임. 그나마 조금 쉬웠다고 한다면 plunge and plummy 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걸 난이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였다. 그래서 변별력은 확실하게 나오겠다.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학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당연한 심리, 마음일 겁니다. 이해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정직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단락을 주고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을 문제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법상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동안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것을 찾으세요 라고 많이 물었죠. 문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그리고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r SARS is a serious form of pneumonia.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는 pneumonia, 폐렴의 심각한 형태입니다. 먼저 SARS에 대한 간략한 설명. It is caused by a virus that identified in 2003. 이런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일단 identify는 목적어를 밝히다, 찾다, 확인하다, 타동사죠. 그런데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동태로 가라는 암시죠. 그리고 해석도 수동태가 맞고요. SARS는 2003년 확인되어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어법상 가장 옳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Infection with the SARS virus causes acute respiratory distress or severe breathing difficulty and sometimes death. 자, and를 잘 보십시오. 등위 접속사죠. 자, 여기에 삼형식 타동사 있고요. 목적어입니다. 사스의 감염은 급성 호흡 불안 증세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die가 아니라 death, 사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쓰면은 인펙션이 죽는다죠. 네, 문법은 맞아요. 그런데 인펙션, 감염은 죽지 않죠. 말도 이상하고. 그래서 사스 감염은 때로는 death, 네, 사망을 유발, cause할 수 있단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옳지 않습니다. 정답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It believes. it은 뭔가요? 그것은 믿는다. 사스인가요? 사스라고 한다면 사스가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진주어를 이끄는 명사절 대절의 대선 지금 생략되어 있고요. it은 가주어가 된다는 거죠. 즉 that 이하의 사실이 믿겨지는 겁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갑시다. is believed. 이렇게. 자, 그러면 3번도 틀린 거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The 2003 epidemic started when the virus spread from small mammals in China.
이 사스 바이러스가 중국에 있는 작은 포유류로부터 확산되었을 때 이 사스 2003년도 사스 전염병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2003년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이 있죠. 그래서 started 과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spread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spread는 3단 변화가 같습니다. 현재 spread, 과거 spread, 과거 분사 spread. 글자도 같고 발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과거 맞습니다. 2003년도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서 14번 밑줄침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2번 보십시오. 압도적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문법 문제인데 많으면 독해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나중에 푸시고 체크해 두시고 일단 쉬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12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suffice, 충분하다. 이 단어는 충분하다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면서도 수동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suffice, 일형식 자동사 충분하다. 그러면 수동태가 안 돼. 그래서 BPP 수동태로 써서 틀렸다. 그러면 능동태로 가라. will suffice. 독해적인 성격도 있지만 나름 제법 어려운 일형식 자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도 안 되고요. 답 3번. 네, 이런 문제는 틀렸다고 해서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아마 설사 맞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맞으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대평가니까. 13번. 네, 13번은 우리가 이 표현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표현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Draw a line. 선을 긋다. 선을 긋다. 선을 긋다. 그 다음에 cross a line. 이거는 선을 넘다가 되겠습니다. cross a line, 선을 넘다. 자, 요거 뜻 하나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첫 번째 문장. Some cultures draw a clear line between childhood and adulthood. 몇몇 문화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명사 나왔죠. 그 이유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죠. which is는 생략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선이냐? A line that crossed when a person undergoes rite of passage. 이 선은 한 개인이 인생의 통과 의례를 경험할 때 선을 긋는다고 했죠. 이 선을 넘는다가 cross a line이라고 했죠. 넘겨지는, 넘어가는, 그 선을 넘어가는 선입니다. 자, 이거 유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계를 구분해요. 그런데 인생의 통과 의례를 경험할 때 이 선은요, 넘겨져 가요. 선은 넘어져 갑니다. cross. 그리고 타동사란 말이죠. 목적 없죠. 그러면 수동태로 가라는 암시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 수동태로 가자. A line that is crossed. 아니면 어떻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cross a line. 지금 삼형식 타동사로 사용되었고요. 목적어죠. 수동태로 한번 가볼까요? 목적어 있으니까 a line. 비동사, 편의사, is로 하고요. crossed.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넘어가졌다. 그러면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떤 문화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이 선은
넘어져 갑니다. 이 선은 넘겨집니다. 한 개인이 인생의 통과 의례를 경험할 때 이 선은 넘어져 갑니다. 말이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14번.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제법 어려운 능동태, 수동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글에 관한 글이고요. 그리고 단락 중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Slowly, 한글 has been taken over. 여기서 take over의 뜻은 커지다, 영향력이 커지다, 일형식 자동사라는 거죠. 서서히 한글은 커져만 갔습니다. 혹은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become larger, 커지다 뜻입니다. 여기서 take over는 커지다기 때문에 일형식 자동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풀었던 suffice처럼 수동태가 안 된다. 능동으로 가라. has taken over.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북한엔 한글만 사용되고 남한, 한국엔 Chinese characters still occur in particular context. 중국어, 즉 한자가 특정 문맥에서는 여전히 사용됩니다. 네, 한글의 영향이 커지다. 15번. 네. 독해 문제 반, 문법 문제 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The Chinese penal system. 중국 형사 처벌 시스템은 has a record of denying proper medical care to prisoner. 자, 여기 부사절이죠. 어떤 부사절 접속사를 써야지 가장 어울릴까요? 중국 형사 사법 제도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적절한 의료 시술을 수감자들에게 거부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 범죄자라면 치료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until이 적절하고요. 그 다음, 자, 이 수감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Including Nobel Prize laureate, 유명한 사람이죠. 류샤오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Mr. Huang is now in ill health. 지금 이 사람은 매우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요? 인권운동가와 이 사람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according to his life is in danger. 그의 목숨은 위험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네, 16번은 문법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앞에 나왔던 문법 문제보다 이 관계 대명사와 명사절 접속사 문제,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For every mystery, there is someone trying to figure out. 모든 미스테리의 경우 무엇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자, 뭐 선택지는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보십시오. figure out, 삼형식 타동사가 있고요. 이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왔는데 여기서 happen은 일형식 자동사죠.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면 불완전한 절이 나왔네. 불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선택지의 명사절 접속사는 what이 되겠죠. 자, 다음에 B로 가겠습니다. They study the remains of long extinct animals. 그들은 오래전에 멸종된 동물의 잔재를, 유해를 연구합니다. And 그리고 they speculate, 그들은 추측합니다. 자,
전치사 about이 나왔고요. 또 명사절이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끊어. The animals might have looked when they were alive. 이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에 관해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어떠한이 좋겠죠? 그러면 how. 자, 그 다음 17번 선입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있으니까 수식하고요. Stereotypes are one way in which we define the world in order to see it. 선입견은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정의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 They classify the infinite variety of human beings into a convenient handful of types. 전치사 관계대명사. Towards whom we learn to act in stereotype fashion.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대의는 선입견이고요. 선입견은 우리 인간이 선입견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배우는 편리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무한한 인간의 종류를 분류합니다. 좀 말이 추상적인데요. 그럼 앞에서 한번 끊어서 가볼까요? 지금은 뒤에서 끊었고요. 자, 여기서 선입견은 무한한 인간의 다양성을 편리한 handful 몇 가지가 안 되는 덩어리, 유형, 종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어떤 몇 가지 안 되는 편리한 유형입니까? 우리가 편견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배우게 되는 방식입니다. 유형입니다. 종류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Life would be a wearing process. 인생이란 저 wearing, 피곤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과정입니다. 밑줄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선입견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선입견은 컨비니언한,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by 이하가 좀 어려운데요. by 이하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Stereotypes economize on our mental effort. 선입견은 우리의 지적, 정신적 노력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그 말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They save us the trouble of finding out what the world is like.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이 고통을 면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save는 감목에게 직목을 면하게 해준다. 이 고통을 안 가지게 수 있도록 해주게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 글은 선입견에 관한 좋은 점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인생은 피곤한 과정일 것이다. 만약 뭐 한다면 선입견이 없다면 그러면 선택지에서 선입견이 없는 거 어디 있어요? 4번 여기 있죠. We had to start from scratch with every human contact. 만약 우리가 모든 인간과의 교류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그 말은 선입견이 없다면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인생은 wearing process, 피곤한, 지치게 하는 과정일 거라는 거죠. 선입견이 있으니까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아우, 문제 수준이 있었고요. 문제가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18번. 여러분 18번 문제 어떻게 해석이 잘 되시던가요? 아마 순서별 문제인데 주어진 문장부터 해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림의 분노? 뭐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 있죠. 뭐 그림 안에 분노가 담겨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이상함을 느껴서 구글에 이 원문을 찾았습니다. 이 글은 책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타이핑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range of drawings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지. range of drawings 다양한 그림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 문제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답은 나오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In the mid to late 1480s 1480년대 중후반에 Leonard da Vinci was attempting to establish himself as a court artist.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왕실 예술가. 네, 그러니까 왕실이 있죠. 왕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뭐 피아노도 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런 예술가, 왕실 예술가. 다빈치는 왕실 예술가로서 자기 자신을 확립, 자리매김 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He seems to have started on his range of drawings that touch on almost all areas of science.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touch on, 접하다. 명사가 아닙니다. 이 동사입니다. 자, 다빈치는 거의 모든 과학 영역에 접하는 그의 엄청나게 다양한 그림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빈치는 과학에 있어서도 조예가 깊었고 예술, 문학에 있어서도 조예가 깊었죠. 그리고 and which 이렇게 수식 한번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또 수식 한번 들어가죠.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이 그림들은 다빈치 명석의 큰 부분을 constitute, 구성합니다. 차지합니다. 자,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죠. A부터 볼 필요가 없죠. C 아니면 B다. 이제 읽었다 치고 당연히 읽어야죠. 읽었다 치고 일단 B부터 갑니다. 자, 다양한 종류, 과학에 범접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주고 있군요. Besides technical, artistic, and scientific drawings, 기술, 예술, 과학적 그림 외에도 There are also various studies from this period. 딱 좋아. This period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간?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또한 다양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입니까? Which can really only be described as fantastical. 오직 진실로 대단하다라고 기술될 수밖에 없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했던 거죠. C. 뭐까지 했냐? 이런 그의 다양성은 applies as much to some of the military equipment as to his numerous designs for flying machines. 자, as 원급 비교 구문이죠. 그의 이러한 성격은, 특징은 나는 물체, 즉 비행기를 위한 그의 수많은 설계도, 그림에서만큼 군사 장비 일부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는 비행기 만들려고 그림, 설계도도 많이 그렸지만 그것만큼이나 군사 장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C. 자, flying machine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A. These drawings. 네, 바로 앞에서 읽었던 이런 그림 설계도가 되겠죠. 이런 그의 과학과 관련된 그림 설계도 그리고 군사 장비와 관련된 그림과 설계도는 자, 일단 여기까지 그 자체로 intriguing, interesting, 흥미로웠고 가히 대단했었다, 훌륭했었다. And not simply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airworthiness of these machines. 네, 여기서 with regard to는 무엇에 관해서죠? 자, 그리고 이런 거요. airworthiness, 공중에 뜰 수 있음, 내공성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these machine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앞에 있었던
flying machine을 받아주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이런 뜨는 물체, 뜨는 비행기, 이런 비행기의 잠재적인 내공성과 관련해서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그림은 그 자체로 정말 대단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B, C, A, E, D. 네, 여기서 아까 대명사 these machine 받아주고 있었죠.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확인된다. 자, 19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teer, 수송아지.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중에서. 하지만 글을 읽다 보면 이거 하여튼가 소다, 송아지다, 소다 이런 건 잡아낼 수 있다. 왜? 글을 읽다 보면 네, 여기 불 있죠? 황소 이거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소의 종류다. 뭐 정 안 되면 뭐 돼지다. 이렇게도 가야 돼요. Throwing a rope around the steer is something ranchers must do in order to give the young animals medicine. 숫송아지에게 밧줄을 던지는 것은 밧줄을 던져서 목에 걸어야 되겠죠? 목장 노동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첫째, 나와 있구나. The young animals, 동물이에요. 이 어린 숫송아지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to mark the steers as their property. 이 숫송아지는 나의 재산이요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 riding on the back of a large and angry bull. 자, 앞에 숫송아지는 비교적 온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크고 화가 난 황소 등 위에 올라타는 것은 is purely for sport. 이거는 순수하게 스포츠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같은 경우는 재산 표시 그리고 약 먹일 때 사용하고요. 그래서 밧줄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황소는 뭐? 순수히 이거는 스포츠 목적으로 밧줄을 던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논리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어쨌든 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밑줄에 들어갈 것, 힌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읽다가 무슨 소리지? 해도 힌트를 잡아내야 됩니다. Human nature has many curious traits. 인간의 본성은 많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one of the most curious, 가장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밑줄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문장부터는 말을 하긴 하는데 돌려서 말을 해요. 결정적으로 중략하고 단락 후반부. 어떤 특징이냐? I'm aware in myself of the impulses to boast of illness.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병이 있다면 이 병을 자랑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다는 걸 안다. 왜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뭐 크게 아픈 경우 아니라면 나 어디 아파? 어디 아프잖아. 어디 아파? 이렇게 좀 편하게 약간 자랑조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했죠. 나는 내 자신에게서 아픔이 있으면 병이 있으면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다는 걸 안다. 네, 이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겁니다. 나 어디 아프잖아. 이런 걸 이제 자랑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 있습니까? Pride in illness.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서울시 9급 비책형, 네, 비책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설 강의를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건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 중 이상의 시험이었습니다. 어휘도 우리가 열심히 어휘 공부를 해왔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휘도 나왔고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내가 틀린 거 이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어떻게 알아?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남보다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